안녕하세요, 탐콤입니다. 자, 오늘은 그 플락탈에 저희 김천일 대표님 모시고 한번 Q&A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 플락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실 그 미답에서 한번 이미 들었고 좀 이렇게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프로젝트여가지고 일단 오늘 뭐 쉽게 하여튼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테니까요. 일단은 저희 대표님 그 플락탈이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시면은. 네. 플렉탈은 그 게이머들의 그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토큰화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지금 이제 거의 1년에 거의 한 10,000종 이상의 그런 모바일 게임들이 시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게임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가 자기 게임들이 이렇게 게이머한테 발견시켜주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사들이 자기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뭐 정말 큰 게임사들은 뭐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뭐 게임을 알리는데 좀 문제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중소 게임사들은 되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큰 회사의 어떤 뭐 밑에 들어가서 어떤 퍼블리셔를 맡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데 저희는 이제 이런 산업 문제들을 이 실제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 쪽에서 풀어보자는 게 저희 컨셉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한 25억 명 정도 모바일 게이머들이 이렇게 매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플레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제가 어떤 게임을 설치하고 어떤 게임을 얼만큼 플레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지우고 새로운 게임을 설치하는지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이 다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들을 아무도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게임사한테는 정말 중요한 그런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플렉탈 플레이라는 어떤 게이머들이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앱을 만들고 데이터를 자기가 자신의 블록체인의 그 게이머 프로파일 형태로 계속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는 조건으로 저희 토큰을 보상으로 받게 되고요. 이 토큰을 활용해서 자기가 또 좋아하는 게임에 결제까지 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저희 컨셉이고요. 그러면은 저기 뭐지 아까 잠깐 인터페이스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제공하게 되나요? 제가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거의 모든 게임들 저희가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거의 한 15만 개 이상의 게임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 업데이트를 받고 있고요. 제가 폰에 설치해서 하는 게임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가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하는 게임들을 보게 되면 제 어떤 성향이 나올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제가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지 뭐 성별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그 게임 하시는 그 유저분들이 자기들이 그쪽에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그 플락탈 플레이라는 걸 설치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겠다라는 걸 스스로 동의 버튼만 누르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게이머는 그 이후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기만 하면 알아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게이머가 더 이상 그 정보를 주기 싫을 때는 아니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정보를 줄 수도 있게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저기 뭐지 그 데이터 자체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물론 이제 게임 회사들이 어떤 그 초점을 맞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아마 분석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럼 플렉탈 같은 경우는 그 분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사 이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하면 게임사들이나 뭐 퍼블리셔들 뭐 광고회사 대상으로 저희가 그 광고 도구가 열릴 거예요. 웹페이지 형태로 그러니까 회사들이 가입해서 쓰는 서비스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이미 게임사들은 대부분 자기 경쟁 게임사라든지 대부분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면 원하는 지역이라든지 혹은 뭐 나이대 혹은 자기가 주로 경쟁에서 뭔가 좀 취하고 싶은 게임들에 대한 목록들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캠페인을 등록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거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캠페인들이 돌게 되고 거기에는 또 피드백들, 그러니까 결과치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 결과치 데이터들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어떤 식의 어떤 타겟팅이 훨씬 더 그러니까 반응이 좋은 건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또 분석한 데이터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 게이머들이 데이터를 제공할 때 P2P는 아닌 거네요, 그죠? P2P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게임사에 직접 어떤 뭐지 그 게임 그 게이머의 어떤 정보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예. 어떤 센트럴라이즈드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뭐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파는 개념이 아니고 예. 그냥 액세스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예. 필요한 만큼 저희 토큰을 써서 예. 회사들은 게이머한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죠. 근데 보시기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도 게임에 대해서는 잘 알진 못해요. 근데 네네. 누가 뭐 있고 이런 정도는 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기도 하는데 이 큰 게임 회사들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마켓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조그만 그 중소형 게임 업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경쟁성이 생길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모든 시장이 갑자기 뭐 큰 회사들이 새로운 플랫폼들에 뭐 갑자기 막 조인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뭐 한 10명 이하의 게임사들 혹은 4-5명의 작은 게임 스튜디오들이 예를 들면 그들한테는 1,000만 원이라는 돈도 되게 큰 돈일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 1,000만 원을 받아주는 광고 툴들이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그럼 뭐 페이스북에 타겟 광고를 쓰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페이스북은 또 광고주들끼리 실시간으로 광고비 경쟁을 해요. 그 비딩 방식이에요. 그럼 작은 게임사들이 무슨 예를 들면 정말 큰 뭐라 그랬죠? 대형 회사와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구조이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게임사들도 효율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타겟 게이머들을 모집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기 시작해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뭔가 새로운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뭐지 큰 게임 업체들은 사실상은 활용해도 되는 건가요? 활용해도 되죠. 상관없어요. 그 활용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결국에 광고주가 원하는 거는 어떤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거에 관심 있잖아요. 안 써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어떤 그런 대형 어떤 광고주들이 광고 어떤 노출 지면을 뭐 독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누구나 공평하게 자기의 게임을 근데 일단은 그 데이터를 사실상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뭐지 많을수록 이게 더 크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게이머의 어떤 데이터들이 이 많을수록 빅데이터가 될수록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쟁에서 보면 사실상 큰 게임 회사들이 더 경쟁성이 또 있잖아요. 그 플락탈 플랫폼 내에서도 왜냐하면은 걔들은 자본력이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그러니까 아마 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게임사에서 받는 구조가 저희는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 게이머들이 자기가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임에서 그냥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받는 거지 게임사에 종속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플레이되고 있는 모든 게임 데이터가 그냥 취합된다고 보시면 돼요. 게임사에 종속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를 팔기 위해서는 토큰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 사기 위해서 회사들이. 근데 제 말씀은 뭐지 이게 예를 들자면은 그냥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고 거기에 그냥 굉장히 저렴한 어떤 비용으로 토큰 물량으로 한다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산 만큼 토큰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이제 데이터를 산다는 개념보다 사는 개념이 아니라 접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저희 플렉탈 뭐 애드 콘솔 형태에서 캠페인을 진행해서 한 명의 게이머가 참여했을 때 기본적인 어떤 비용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의 플렉탈 토큰이 써야 될 건지 그냥 사용한 양만큼을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데이터 양에 따라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제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 토큰을 쓰게 하기 때문에 되게 뭐 어쨌든 간에 토큰을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접근 권한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왜냐하면 그 데이터마다 사실 밸류가 틀릴 수도 있는데 안 그런가요? 다 동일하게 밸류블한 건가요? 그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그냥 하드코어로 게이밍 하는 예를 들자면 그런 친구들가 있고 그냥 간혹가다 캐주얼하게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참여했어요. 그럼 아무래도 하드코어로 하는 친구가 더 전문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게임을 이렇게 그 피드백을 줄 때 그 친구가 훨씬 제가 봤을 때 밸류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간혹가다 게임 하는 사람보다. 근데 동일하게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액세스 초기에 저희는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어떤 그렇게
그러니까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예. 게임, 그러니까 그 광고주들이 선택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ABC라는 게임을 뭐 3시간 이상 플레이한 사람, 예. 10시간 이상 플레이한 사람 그런 옵션을 제공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 어떤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뭐 그거에 따라서 그 과금 차등을 둘 생각은 없어요. 예. 일단은 페어하게 가고요. 예. 초기에는 어찌됐든 이 매체가 이 플랫폼 자체가 되게 정교하게 타겟팅이 되고 효율이 나오는 거라는 부분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네. 그러면 좀 기술적인 거 저는 왜냐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제 일단은 사실상 그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지고 뭐지 이렇게 그 게이머의 어떤 그 정보 자체가 그쪽에다 이제 접근 권한을 이렇게 그 부여하는 거잖아요. 토큰을 이렇게 페이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이 되는지 제가 언제나 궁금해서. 구현된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아마 페이스북 광고를 해보신 분들은 되게 쉽게 생각하실 텐데 페이스북 제가 페이지 같은 거 운영하잖아요. 예. 그럼 광고하려고 그러면 광고하기 누르면 돼요. 버튼 눌러서 타겟팅하면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네, 정말 심플해요. 그냥 저희 똑같은 방식이에요. 뭐 복잡성이 있으면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그 게이머의 데이터 네. 그게 이제 블록체인 상에 네. 이렇게 올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게임 플레이 하는 그 프로파일 자체가 암호화돼서 올라가요. 블록체인.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데이터를 풀어볼 수 없고요. 네. 이 데이터를 풀 수 있는 권한 자체는 그 개인 키를 가진 개인밖에 없어요. 예. 개인이 어떤 데이터에다 요구가 왔을 때 자기가 뭐랄까 개인 키로 그 데이터를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예.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고요. 저희도 뭐 열어볼 수도 없고 뭐 아무나 열어볼 수도 없는. 그럼 일단 그 데이터 자체를 어디 저기 뭐지 그 센트럴라이즈된 뭐 디스트리뷰ted 무슨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데다 올리는 건 아니네요. 저희는 일단 그 게임 플레이 데이터는 그 텍스트 형태이고요. 예. 되게 작은 뭐 1KB 미만의 데이터들이 올라가는 거고. 예. 그걸 물론 되게 사이즈를 줄이겠죠. 용량에 뭐냐면 블록체인이 되게 비싼 네트워크예요. 예. 그래서 최소화시키고 필요한 데이터만 올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데이터는 그냥 블록체인 원장에 직접 기록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게이머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가 이제 데이터 게임이라든지 몇 시간 하는지 자기 나이대가 뭐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계속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중에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인이 몇 개의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제 말씀은? 왜냐하면 이때 내가 데이터 제공할 때하고 예를 들어 한 달 후에 내가 네네. 데이터 제공할 때하고는 틀리잖아요, 그게. 네네. 근데 그거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냥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면 그 계속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데이터는 계속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개인이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지워버리고. 저희가 어떤 센터의 어떤 저희 내부 어떤 그 서버에 어떤 게이머의 데이터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저기 이오스 위에 그 빌딩 하는 걸로 그때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초기에는 이오스 가는 거죠. 그 지금 개발 현황은 어떻게까지 됐어요? 지금 파일럿 저희 테스트까지 끝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파일럿 진행했고 예. 뭐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리텐션 재방문도 되게 높았고 한 70% 거의 가까이 나왔고. 예. 게이머들이 아무튼 이런 뭐랄까 게임 활동에 대해서 그 70%가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시작했을 때 참여한 사람이 끝까지 유지된 비율. 예, 그런 비율이 이제 뭐 리텐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레이트 되게 높았고 한 몇 분 정도 참여하셨나요? 지금 등록한 사람은 거의 한 1,700명 정도 네. 됐고요. 예, 아무튼 되게 좋은 많은 의견들을 줬어요. 뭐 좀 개선된 의견들. 그래서 알파 버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아마 빠르면 한 8, 9월 정도에 이제 구글 플레이에 저희 알파 버전